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저희 부당이산 부인에서 고감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례를 보시면 고가로 매입했을 때 토지에서 시가는 100이고 거래를 200이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세법상에는 이제 시가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법상 시가에 맞춰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계처를 보시면은 회사는 토지를 200에 현금 200 나가고 그리고 세법상 이제 시가에 해당하는 100만큼을 이제 시가로 취득가로 잡았을 때 현금 200 나간 거에 대해서 시가 초과액만큼 사유출로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보통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자산 감액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 200 잡은 거를 세법상 기준에 맞게 100으로 줄여서 저희가 송금 산입에 조정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100만큼 마이너스 유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출된 금액, 그래서 현금이 100이 더 나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처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런 부당이산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고가로 매입을 했을 때 손익이 없는 이런 거래다 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조정을 해준 것만큼 플러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래 잠깐 내용을 보시면 회사가 계산한 거는 이제 기준 200이 되고요. 그리고 세법상은 이제 100이죠. 세법상은 시가에 해당하는 100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둘 간의 차이만큼을 자산 감액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자산 감액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로 100만큼을 줄이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필요하면 플러스가 필요한 거예요. 플러스로 다시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그래서 플러스 100의 조정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현금이 나간 위치를 보시면 현금이 지금 요건데 그러면 회사가 200만 돈이 나갔으니까 세법상은 100까지만 나가야 되는데 200에 나갔으니까 세법상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것만큼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전부 다 사회출 금액이 된다. 그래서 자산 감액으로 마이너스 100을 해주고 다시 플러스로 입금 산입 사유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현금으로 거래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자산 감액하고 그거만큼 다시 입금 산입에 조정을 해주시게 돼요. 그런데 현금이 일부만 나갔다라고 하고 그리고 미지급했다가 다음 연도에 지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그러면 토지 200에 뭐 현금 160까지만 지금 지급이 됐다. 그리고 내년에 40 지급될 거야. 그럼 회사는 40만큼 미지급을 잡을 텐데 세법상 기준이 100이니까 이미 100을 초과 지급했죠. 160 나갔으니까 그럼 60만큼 사유출이 되게 돼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한다면 우선 자산 감액은 뭐 바뀔 게 없으니까 동일하게 송금 산입 100에 대해서 마이너스 유보 조정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유출된 60에 대해서 입금 산입 60 사유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회사가 미지급 처리한 거에 대해서 세법상 미지급이 없으니까요. 그걸 다시 송금 부인 그래서 입금 산입 40에 대해서 유보 그래서 이건 미지급에 대한 조정을 해주겠다. 그럼 결국에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같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럼 다시 회사는 기준이 계속 200이었고 세법상의 기준은 지금 100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금이 여기죠. 160.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 감액을 우선 해주는 거는 뭐 동일하고 그래서 자산 감액 마이너스 100만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근데 그 플러스 100을 볼 때 현금이 나간 여기 있죠. 160. 세법상 100까지만 나가야 되는데 60에서 나간 거니까 결국에는 요 60에 해당하는 것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60을 넘어서 지금 미지급 잡아놓은 거 회사가 그래서 이거는 아직 지급된 건 아니죠. 미지급된 40만큼이 이제 유보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법상 기준은 지금 100인데 현금이 나간 게 160이니까 저희가 부당이산분이 돈이 나갔을 때 저희가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60만큼 지급됐을 때 이제 사유출에 대한 조정을 해줄 거고 40은 미지급 처리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미지급은 내년에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지급할 때 뭐 하면 돼요? 요 유보에 대한 투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송금 산입해 줄 거고 마이너스 유보를 해줄 거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 뭐가 될 거냐면 그만큼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갔으니까 입금 산입 사회 유출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자산 감액만큼 그만큼 유출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미지급에 한번 걸쳤다 나가는 것 뿐이고, 그래서 조정하실 때 세법상 기준보다 초과 지급하는 금액이 있었다면 현금이 올해, 그럼 그거만큼 사유출이고 나머지 금액은 이 미지급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현금이 만약 80만 나갔다 이번에, 그럼 세법상 기준인 100보다도 적게 나갔잖아요. 그럼 세법상 뭐가 생기냐면 미지급액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럼 조정을 똑같은 건데 자산 감액해서 100만큼 송금 산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에 대한 차이를 보시면 100만큼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입금, 산입, 미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유보를 하게 돼요. 이 돈이 세법상 기준인 시가보다 초과 지급한 게 없기 때문에 사유출된 건 없고요. 우선 미지급 잡아놨다가 다음에 지급이 되면서 사유출이 실현되겠죠. 그럼 얘도 세무조정할 때는 회사랑 세법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산 감액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플러스가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보시면 현금이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그 80에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생각을 그냥 해보시면 세법상 요만큼이 뭐가 돼요? 미지급이 되는 거죠. 20만큼 미지급이고 회사는 미지급이 120이 되니까 결국에 차이나는 요 100만큼은 전부 다 뭐 어떤 차이냐면 미지급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법상 기준보다 밑에서 현금이 지급됐다면 전부 다 어떤 금액이 되냐면 미지급 유보의 금액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내년에 지급되면서 미지급이 마이너스로 추인되면서 다시 플러스로 돈이 나갔으니까 사유출로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 기준점 고가로 매입했을 때 세법상 시가 기준, 그다음에 현금이 어디에 있냐를 가지고 바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산분에 관련해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부당이산분이나 뭐 이런 세무조정 내용들은 우리경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공개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그냥 참고해서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